다이스토리.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문단. 기원전 3세기경 중국의 전국시대 말기는 침략과 정벌의 전쟁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혼란의 시대였다. 이와 동시에 국가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길을 모색한 여러 사상들이 융성한 시대이기도 했다. 순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있네요. 침략과 정벌의 혼란과 함께 다양한 사상이 발전이 이루어진 전국시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순자는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악이라고 규정하고 악은 온전히 인간의 성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한다. 성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동물적인 경향성을 일컫는 말로 욕망과 감정의 형태로 드러난다. 이 중에서 이익을 좋아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성이 악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사회적 자원과 재화는 한정적인데 사람들이 모두 이기적인 욕망을 그대로 좇게 되면 그들 사이에 다툼과 쟁탈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혼란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문단은 성에서 비롯된 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이 성뿐만이 아니라 심도 타고났기에 인간다워질 수 있고 성에서 비롯한 사회 문제의 해결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심은 인간의 인지 능력을 뜻하는데 인간의 감각기관이 가져온 정보를 종합해서 인식하고 판단한다. 심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죠. 즉, 심은 성이 합리적인지 판단하여 성을 통제한다. 이러한 심의 작용을 통해 인간은 배우며 실천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인간의 의식적이고 후천적인 노력도는 그것의 산물을 위라고 한다. 자, 산문단은 심과 위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문단. 순자는 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위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특히 위의 핵심으로서 예를 언급하고 그것을 실천할 것을 주문한다. 예란 위를 축적하여 완전한 인격체가 된 성인이 일찍이 사회의 혼란을 우려해 만든 일체의 사회적 규범을 말한다. 이는 개인의 도덕 규범이자 나라를 다스리는 규범으로 개인의 모든 행위의 기준이자 사회의 위계 질서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 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서 직분을 정하는 것인데 이는 인간의 욕망을 추구함을 긍정하되 그 적절한 기준과 한계를 설정함을 의미한다.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위치에 맞게끔 욕망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다툼과 쟁탈이 없는 안정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문단은 예의 개념과 그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문단. 이때 순자는 군주를 예의 근본으로 규정하고 그의 역할을 중시한다. 군주는 계승되어 온 예의 공통된 원칙을 지키고 군주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당대 요구에 맞춰 예를 제정해야 된다. 구체적인 역할 한번 살펴볼까요? 구체적으로 군주는 백성들의 직분을 정해주고 그들을 가르쳐 예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백성들의 성은 교화되고 질서와 조화를 이룬 선한 사회에 다다를 수 있다. 오문단은 군주의 역할과 의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육문단 살펴보겠습니다. 순자는 당대의 사상가들과 달리 사회 문제의 원인을 외적 상황에서 찾지 않고 인간의 타고난 성향에서 찾음으로써 인간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순자는 인간의 후천적 노력을 바탕으로 한 인간과 사회의 변화의 가능성을 신뢰한 사상가라 할 수 있다.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사회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분석한 순자에 대한 이야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육문단은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순자의 사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 문단입니다. 1문단. 홉스가 살던 17세기는 종교전쟁과 내전을 겪으며 혼란스러웠다. 이에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왕권 신수설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게 되었다. 홉스가 살던 시대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홉스는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고자 신이 아닌 인간에 대한 탐구를 시작한다. 홉스는 인간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였네요. 홉스는 국가 성립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국가가 성립 이전의 집단적인 삶인 자연 상태를 가정한다. 그는 인간을 자기 보존을 추구한 존재로 규정한다. 또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누구나 절대적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는데 이것을 자연권이라고 말한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데 그는 전쟁 같은 이 상황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 명명한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인간이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평화와 안전을 바라게 하는 감정을 유발하기도 한다.
자, 그러면 자연 상태의 인간의 특성과 홉스가 가정한 자연 상태의 인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3문단 살펴볼게요. 이때 인간의 이성은 평화로운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최선의 법칙을 발견하는데 홉스는 이를 자연법이라 일컫는다. 자연법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평화를 추구하고 따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인간의 이성은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권리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그것을 양도하는데 사회계약이 필요함을 깨닫는다. 3문단은요, 자연법의 발견과 사회계약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4문단, 개인이 자기 보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회계약은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 개인과 개인은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중지하고자 자연권의 대부분을 포기하는 계약을 맺는다. 그런데 이 계약은 누군가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것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어 쉽게 파괴될 수 있다. 이 계약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계약 위반을 제재할 강제력과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의 소유자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개인은 계약 위반을 제재할 공동의 힘을 지닌 통치자와 두 번째 단계의 계약을 맺고 자신들의 권리를 그에게 양도한다. 사회계약의 단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계약의 과정을 거치며 리바이어던이라고 불리는 국가가 탄생한다. 리바이어던은 본래 성서에 등장하는 무적의 힘을 가진 바다 괴물의 이름으로 홉스는 이를 통해 계약으로 탄생한 국가의 강력한 공적 권력을 강조한 것이다. 통치자는 국가 권력의 실질적인 행사 주체로서 국가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대신에 개인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책무를 갖는다. 그는 강력한 처벌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개인들이 이에 따르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안정을 보장한다. 통치자가 개인들로부터 위임받는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개인들 간의 투쟁을 해소함으로써 비로소 평화로운 사회가 구현된다. 리바이어던의 탄생과 통치자의 책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6문단 살펴볼게요.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국가가 성립하게 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국가가 지닌 힘의 원천을 신이 아닌 자유로운 개인들에게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주권 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6문단은 사회계약론의 의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에는 전국시대 혼란을 해결한 순자의 견해와 그 의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나에는 17세기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게 한 홉스의 견해와 그 의의가 제시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요. 정답은 선지 2번이었습니다. 현실을 개선하려는 사상가의 견해와 그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선지 1번은 왜 틀렸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사회 현상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므로 인간 중심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선지 3번입니다. 종교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성립된 권력의 개념을 밝히고 있다. 나의 1문단에서 왕권 신수설의 개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에서 종교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성립된 권력의 개념을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선지 4번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야기한 사상의 탄압 양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의 1문단에서 국가 간의 전쟁은 여러 사람들이 융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죠. 나에서도 내전을 겪으며 혼란스러운 17세기 상황은 드러나 있지만 그로 인한 사상의 탄압 양상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지 5번 살펴볼게요.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지도상의 위상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와 나 모두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지도상의 위상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절한 것은요. 정답은 선지 2번이 되겠습니다. 가의 군주와 나의 통치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었네요. 아는 것은 정답은 선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통치자는 계약을 맺은 개인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함으로써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선지 2번이 되겠습니다. 선지 1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군주는 타고난 성을 변화시켜서 질서와 조화를 이룬 선한 사회를 만듭니다. 타고난 성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인간의 내면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군주가 사회 구성원의 내면의 변화를 전제로 질서와 조화를 이룬 선한 사회를 만든다는 진술은 적절하게 되겠습니다. 선지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자는 직분을 정해주어서 백성들이 사회적 위치에 맞는 행동을 하게끔 인도한다. 그리고 통치자는 개인들로부터 부여받은 공동의 힘을 행사하여 개인들의 상호적대적인 행위의 중지를 요구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4번 살펴볼게요. 군주는 성의 교화를 통해 사회 질서를 도모하는데 성의 교화란 예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통치자는 공동의 힘이라는 강력한 공적 권력을 바탕으로 처벌을 통해 사회의 질서를 도모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주와 통치자는 모두 현실 정치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라고 볼 수 있겠죠.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2번이 되겠습니다. 기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5번입니다. 답은 5번이었는데요. 한정적인 사회적 자원과 재화를 적절하게 분배해서 사회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 직분을 정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적절한 기준과 한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한정된 사회적 자원과 재화는 직분에 따라 적절하게 분배되고 이를 통해 다툼과 쟁탈이 없는 안정된 사회가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적절한 것은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선지 1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서 직분을 정하는 예의 기능은요. 심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선지 2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과 심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서 직분을 정하는 예의 기능이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선지 3번 보겠습니다. 심은 인간의 타고난 인지 능력으로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서 직분을 정하는 예의 기능은 사회 구성원의 심에 체득하는 것과 관련이 없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선지 4번입니다. 얘는 개인의 도덕 규범이면서 나라의 통치 규범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도덕 규범과 나라의 통치 규범을 구분하는 것은 신분적 차이를 구별해 직분을 정하는 예의 기능과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정답은요, 이렇게 설명해 두었듯이 5번이 되겠습니다. 35번의 정답은요, 5번입니다.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공동의 힘은요, 바로 답의 근거가 여기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의 사회계약에서 개인은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중지하고자 자연권의 대부분을 포기합니다. 공동의 힘은요, 첫 번째 단계가 아니라요, 두 번째 단계의 사회계약에서 성립되므로 틀렸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3번이 되겠습니다. 가히 순자와 나의 홉스의 입장에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생물학자의 게릿 하디는 공유지에서 자유가 초래하는 혼란한 상황을 공유지의 비극이라 일컬었다. 그는 한 목초지에서 벌어진 상황을 예로 들어서 이를 설명하였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목초지가 있다. 한 목동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많은 소득대들을 목초지에 풀어놓는다. 다른 목동들도 같은 방법을 취하게 되고 결국 목초지는 황폐화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요 5번이었어요. 순자와 홉스는 모두 목동들이 공포를 느끼게 되며 문제 상황에 대한 합리적 판단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겠군이라고 되었는데 이것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문제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능력은요. 순자의 경우엔 심에 해당하고 홉스의 경우에는 이성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순자의 심은 타고난 인지 능력이므로 공포를 느껴서 갖게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나머지 선지 1번도 한번 살펴볼게요. 목동들이 위를 행한다는 것은요. 이익을 쫓는 목동들이 심을 통해서 이러한 행동을 통제하는 노력을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다면 순자는 목동들이 위를 행하였다면 목초지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 2번 살펴봅니다. 홉스의 견해에 따르면 목초지의 혼란은 자기 보존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욕망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홉스는 목초지의 혼란을 자연상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 3번 살펴볼게요. 목초지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상황은 목동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순자는 완전한 인격체가 만든 규범인 예를 통해서 혼란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홉스는 강력한 국가의 개입으로 혼란한 상황이 해소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선지 4번 살펴볼게요. 순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목동들의 이기적인 행동은 이익을 좋아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성을 그대로 좇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홉스의 입장에서 볼 때 목동들의 이기적인 행동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절대적인 자유인 자연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요. 선지 5번이 되겠습니다. A부터 E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요. 선지 3번이었습니다. 자기 주장을 굽혀 남의 의견을 좇으면요. 바로 양보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신뢰는 사전적 의미는 굳게 믿고 의지함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